간단한 신체 검사를 통해서도 우리의 신체 나이를 좀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신체 테스트로 세 사람의 신체 나이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바른 자세에서 두 팔을 벌려서 손을 올리고 한 발만 천천히 떼면 돼요. 그리고 제가 요청을 드리면 눈을 딱 감으면 돼요. 내가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그때 눈을 감아주시죠. 시작. 아하, 몇 초죠? 이렇게까지 못 버티나요? 자, 이번엔 지혜님 차례입니다. 들어올려서 눈을 감으시고 카운트할게요. 호흡은 오. 편안하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오, 잘하시는데요? 오, 괜찮으시다. 아, 오케이. 마지막으로 화연님도 감으시고요. 해봅니다. 오케이. 아이고, 눈 깜짝할 새 다리가 떨어졌어요. 2초 후. 균형 감각 테스트를 통한 신체 나이 측정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제가 2.76초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2.76초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높은 데이터를 70대를 가지고 있는데 네. 5초를 버텨야지 70대가 돼요. 아, 그래요? 80대 자, 지금 그 지혜님이 버티신 12.84초는 60대. 60대. 2.9초는 너무했죠. 너무한 줄 알았어. 80대에 나갑니다. 여러분의 신체 나이는 몇 살인가요? 자, 테스트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30초 동안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횟수를 셉니다. 둘, 셋, 넷, 넷, 23. 알겠습니다. 40대 초반의 지혜님과 50대 중반의 화연님도 열심히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넷, 조금 더 빨리 하실 것 같아요. 다섯. 이번에는 좀 나은 결과를 기대해도 될까요? 지금 기원님이 23개를 하셨고요. 23개는 60대? 70대? 60대에 나옵니다. 60, 69세. 그리고 지금 지혜님은 16개를 하셨는데요. 16개, 50대인가 보다. 80대, 80대. 15개는 네. 70세. 80세가. 진짜요? 네. 이거보다 다 그렇게 빨리 한단 말이에요? 간단한 신체 검사로 노쇠 정도를 평가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신체 나이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건강검진에서 생체 나이가 실제보다 훨씬 젊게 나왔던 영화님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시작. 몸의 감각에 의지해 균형을 잡아보는데요. 오, 야, 역시 오래 잘 버티시는군요. 네, 결과는요. 앉았다 일어서기도 해봐야겠죠? 강단이 있으면서도 날쌘 움직임. 와, 결과가 기대되는데요. 세상에 이런 일이. 64 영아님의 신체 기능은 무려 20배 맞먹는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나와보라 그래. 왜 어떤 사람은 실제 나이보다 신체가 훨씬 젊은 반면 어떤 사람은 신체가 수십 년이나 먼저 나이 들어 버리는 걸까요? 숫자상의 나이보다 실제 생체 나이가 더 빠르게 흐르는 것, 이거를 가속 노화라고 해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있는 게 시간이랑 유전이고요. 그리고
누구나에게나 다르게 작용할 수 있는 게 생활 습관이랑 삶의 방식이에요. 특히 이 생활 습관이랑 삶의 방식이 우리의 어떤 노화를 촉진하거나 혹은 더 가속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연령과 성별, 살아온 방식은 다르지만 세 사람 모두 가속 노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일상에서 노화를 촉진하는 요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식습관을 돌아볼까요? 건강에 좋은 거보다 맛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입에서 맛있는 거. 그러니까 현미나 잡곡밥 잘 안 좋아해요. 백미 특히 좋아하죠. 기름 많이 들어간 거, 튀긴 거, 그리고 맵고 짠 것도 다 좋아해요. 당연히. 엄청 부대찌개 같은 거, 부대찌개에 있는 라면사리 매우 좋아하죠. 그리고 화연님이 특히 좋아하는 맛이 있습니다. 바로 단맛인데요. 달콤한 간식을 즐겨 드시고 과일도 달콤한 것만 찾아 드신다고 하는데요. 당도 높은 과일은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 과일 집에 안 떨어뜨리고 늘 포도, 복숭아, 사과, 회사에 가져가서도 한두 개 먹고 퇴근하고 와서 집에 저녁 먹고 나서도 먹고 좀 많이 먹는 편이죠. 이러한 식습관이 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식생활은 노화랑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특히 먹는 것 중에서도 당질이 많이 함유된 정제 탄수화물이라든지 초가공식품 이런 것들은 노화를 굉장히 촉진합니다. 혈당 반응을 확 올리는 음식들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하게 해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게 되면 우리가 먹었던 것들을 전부 다 지방으로 저장하는 이제 비만이 되게 되고 내장 지방이 늘어나고 다양한 대사 질환들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 몸이 또 염증 상태가 되면서 이것들이 또 우리의 노화를 촉진하게 돼요. 그렇다면 기원지혜 부부의 식생활도 한번 점검해 봐야겠죠. 아침이니까 일단 2개만 먹자. 기원님은 면사랑이 유별나다는데요. 라면과 국수를 좋아해도 너무 좋아하신다고요. 일주일에 면을 보통 몇 끼 며칠 드세요? 몇 끼가 아니라 365일 너는 그 면 종류만 먹어. 그리고 밀가루만 먹어. 그러면 전 좋아요. 대환영입니다라고. 또 라면이야? 너 커피 마실래? 아니 괜찮아. 난 빵 먹어야지. 지혜님은 또 빵을 그렇게 좋아하신답니다. 진짜 맛있어. 피자 고를게. 혹시 빵은 얼마나 자주 드세요? 빵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 아는데, 그러니까 신랑도 본인이 라면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저도 빵이 안 좋다는 걸 아는데 이게 막 몸이 당기는 거니까 바꿔야 되는데 하면서 몸으로 실천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부부의 식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배달 음식인데요. 물론 밀가루 음식이고요. 맞벌이 부부로 바쁜 일상을 살다 보니 배달 음식에 많이 의지하게 되었죠. 요리를 해봤는데 재료를 사고 뭐 한 요리를 하면 또 재료가 또 너무 많이 남아서 제가 또 막 베테랑 주부가 아니다 보니까 남은 재료를 활용해서 다른 요리를 막 이렇게 응용을 잘 안 돼서 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배달 음식이 좀 편해서. 근데 그 두부 배달 음식은 이용 頻도가 보통 어떻게 되세요? 30번 넘죠. 한 달에? 네, 한 달 기준. 그럼 매일 먹는. 주말 같은 경우는 둘이 앉아 쉬면서 아침, 점심, 저녁, 간식 뭐 이렇게 5번 시킨 적도 있어요. 배달 음식. 네, 배달 음식만. 되게 더운 여름에 뭐, 뭔가 분식을 시켰어요. 근데 뭔가 분식이 안 차. 점심 때 조금 거한 밥을 시키고 뭔가 되게 덥지 않니? 해서 팥빙수 팥빙수 정도 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시키고 네. 그다음에 뭐 팥빙수는 안 차 이러면 약간 또 아이스크림 요리 시키고 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또 밤늦게 뭔가 하나를 더 시키고 이런 식으로 됐던 것 같아요. 밀가루 음식과 정크푸드에 빠진 부부. 이대로 괜찮을까요? 식사에서 이렇게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은요,
뇌에서 도파민을 나오게 하고요. 엔돌핀을 나오게 해요. 그러니까 중독물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도파민이 이 음식을 통해서 그렇게 자꾸 얻게 되면은 다른 것들이 재미가 없고 맛이 없게 돼요. 담배나 이제 술과 마찬가지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술, 담배는 네, 어느 정도 하세요? 뭐 술은 컨디션 좋으면 뭐 그날이 어떻게 될 때까지 마시고요.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에 술, 담배와 같은 중독 물질에도 노출되어 있는 상황.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님은 총 콜레스테롤과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수치가 높습니다. 기원님도 총 콜레스테롤이 높고요. 특히 중성지방 수치가 많이 올라간 상태였는데요. 보편적으로 이제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는 요인 중에 하나가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경우에 높아지실 수 있고요. 뭐 과자라던가 빵 종류, 면 종류 해당이 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술도 많이 드시면 그게 중성지방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많이 드시는 거는 주의가 필요하실 수 있죠. 지금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생활 습관이 되게 많은데 저희가 이제 쥐들 가지고 노화 연구 같은 거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 쥐들의 평균 수명이 한 2, 3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쥐들한테 어떤 자극들을 주면은 이 쥐들이 1년 만에 노인지가 돼서 사망을 해요. 여러 합병증이 생겨가지고. 근데 그때 우리가 쥐한테 가하는 것들이 지금 이제 홍계원님이 하고 계시는 생활 습관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쥐한테 우리가 하는 게 일단은 잠 안 재우는 것, 좁은 곳에 가둬놓는다든지, 그리고 굉장히 고당 성분이라든지 이런 동물성 지방들을 먹이기도 해요. 근데 현대인들이 굉장히 자기를 좀 이렇게 학대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수면을 일단 줄이고 굉장히 그 스트레스들을 달고 또 이런 안 좋은 성분들이 많은 초가공식품들을 먹으면서 또 그 스트레스를 풀어요. 그리고 또 술을 굉장히 많이 먹죠. 그 스트레스를 또 풀려고. 이런 것들이 쥐를 이렇게 우리가 노화시킬 때 사용하는 여러 요인들이거든요, 결국. 그래서 실제로 지금 30, 40 세대는 부모님 세대보다 더 노화가 빠르고 더 오랫동안 질병에 시달리고 돌봄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무지. 가속 노화를 경험하고 있는 세 사람의 공통점 중 하나는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요.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거리, 그다음에 직장 내에서 좀 약간 움직이는 거리랑 식당 정도 가는 거리, 평균 자세 하루에 한 2,000보에서 3,000보 정도? 네,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운동을 1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정말 걷지도 않아요. 제가 아침에 나서서 통근버스 타러 가고 회사에 도착해서 책상에 앉으면 점심때 한번 일어나서 식당 갔다 오는 정도 외에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3,000보? 일요일 날은 정말 보행수가 아마 몇백 보도 안 될 것 같아요. 집 바깥으로 한 발자국도 안 나가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 신체 나이 테스트에서 참혹한 결과를 받았죠. 그만 60, 69세, 80대, 80세다. 제발. 사람은 본래 움직이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 기능을 아주 빠르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움직임이 없으면은 우리 어떤 신체 대사의 기능도 떨어지고요. 정서적인 능력도 떨어지고 인지 능력도 떨어져요. 또 큰 문제는 이 움직임이라는 능력 자체가 점점 감소하게 되는데 내가 내 몸을 쓸 수 없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누구도 우리의 마지막 노년이 누군가에게 어떤 돌봄을, 신체적 돌봄을 의지하거나 이렇게 요양병원에 있거나 요양원에 있다가 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려면은 우리는 지금부터 나를 좀 가꿔야 돼요. 노화를 촉진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스마트폰으로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소비하는 건데요. 3시간 동안에 통근버스 안에서 자거나 쉬거나 뭐 창밖 보거나 이러지 않고 거의 휴대폰 좀 많이 보는 편이고 집에 와서도 한두 시간이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하루에 5-6시간 이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비단 화연님뿐만 아니라 현대인이라면 모두가 스마트폰에서 자유롭지 않을 텐데요. 좀 자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디지털 마약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의 어떤 뇌를 자극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파민의 총량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슈퍼 콘텐츠를 보면서 이 도파민이나 에너지를 다 써버리기 때문에 다른 걸 할 때 뭐 의욕이 나지 않고 자꾸 이것들을 의미 없이 보게 되고 또 이거를 보는 거는 우리의 뇌가 쉬는 시간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뭔가 불안정하게 흥분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뇌가 쉴 수 있는 시간을 뺏고 이 자극적인 도파민을 탐닉하게 만들기 때문에 슈퍼 콘텐츠는 좀 지양하는 게 좋죠. 또한 스마트폰은 수면을 방해하는데요. 자기 전에 한참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분 많으시죠? 취침 전 스마트폰을 보면 눈으로 빛이 들어와 시각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시각세포는 이것을 전기 신호로 바꿔 뇌로 전달하죠. 그러면 송과체에서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어 잠들기가 어려워지고 숙면을 취할 수 없게 되는데요. 수면 부족은 가속 노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노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다면적으로 우리의 삶을 관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수면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면적으로 내 삶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일단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쌓여요.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나오죠. 이 스트레스 호르몬들은 우리가 먹는 것들은 더 단 것, 초가공식품을 갈망하게 만들고 신체 활동은 하고 싶지 않게 만들어요. 그렇게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고 또 수면 부족은 실제로 여러 내재 영양을 감소시킴으로써 수명도 좀 감소시키고요. 다양한 대사 질환이나 비만 이런 것들과 정말 직접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대로 늙고 병드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내재 역량이 깎여지면서 노쇠하고 병이 들고 죽거든요. 내재 역량은 얼마나 건강하게 나이 들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람이 가진 기능을 다면적으로 점소화한 것인데요.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의 삶은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역량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기능이 감소하면서 각 역량이 줄어들다가 총 합이 0이 되면 사망에 이른다는 거죠.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재 역량을 관리해야 하는데요. 질병이나 영양 상태, 운동 등의 건강 지표뿐 아니라 정신과 마음의 건강, 인생의 목적까지 두루 돌볼 때 진정으로 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답니다. 여기 영아님의 좋은 사례인데요. 내재 역량을 관리하며 신체 나이를 젊게 유지하는 비결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비결은 모름지기 건강한 식생활이죠. 제가 늘 먹는 양배추, 샐러드, 또 병아리콩, 서리태콩, 파비안 콩 삶은 거랑 계란 삶은 거, 또 치즈 한 장, 아몬드, 닭가슴살 소세지, 야채 먼저 드세요. 매일 이렇게 건강한 재료로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요. 요가와 운동을 하루도 거르지 않으신다네요. 3년 반째 지금 거의 매일 2시간씩 하고 있어요. 그러면 비가 오나 막이러면 매일 2시간? 네, 비가 오면 이제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고요. 지하 주차장을 걷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항상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걷고 또 운동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운동을 거의 안 하셨던 분이라서 아마 노화가 빨리 오셨을 거예요. 누워서 오래 환자 생활을 하시고 이러시다가 결국은 이제 가시는 모습들을 보고는 나는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거를 이제 서서히 느끼게 된 거죠. 명상을 통해 마음을 챙기고 긍정적인 생각과 활동으로 하루를 채웁니다. 저도 어떤 때는 내가 너무 자꾸 업그레이드된 생활을 하다 보면 몸이 너무 좋고 점점 젊어지는 걸 내가 느끼니까 노화를 늦출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멈추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생체 나이는 더 빠르게 나이 들기도 하지만 숫자 나이와는 다르게 우리가 노력하면은 약간 되돌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좀 젊어지기도 합니다. 운동을 하고요.
먹는 것들을 절제하고 술을 금주하고 담배를 멀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에서 좀 더 에너지를 얻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실 수만 있다면은 계속해서 좀 이 건강한 삶을 좀 계속 유지해 나가시면서 이 생체 나이를 좀 잘 가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신체 나이를 되돌리기 위한 식단을 알아볼까요? 그럼 오늘 저랑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드셔야 조금 노화를 늦출 수 있는지,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시도록 할게요. 노화를 늦추는 식단의 기본 원칙은 다들 알지만 지키기 어려운 것, 바로 과식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열량을 계산하여 식단을 짜보도록 하죠. 먼저 내 키에 해당하는 표준 체중을 찾고 육체 활동 정도에 따라 활동 개수를 정한 뒤 그 둘을 곱합니다. 나한테 필요한 열량만큼 드시는 거, 이거를 잘 준수해 주셔야지만 신체 노화 속도를 예방하고 만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어요. 각자 필요한 열량에 맞춰 6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먹되 적정량을 하루에 나누어 섭취해야 하는데요. 특히 당뇨가 있거나 정제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분들은 공유근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밀가루, 흰 식빵, 국수 안 드시기로 했으니까 잡곡밥으로 바꿔 드시는 거, 면 종류도 흰면보다는 메밀면으로 조금 바꿔 드시는 거, 식빵 같은 거 만약에 드셔도 조금 호밀빵으로 바꿔 드셔주시는 거. 채소 같은 경우는 조금 충분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보편적으로 채소군의 경우는 다른 식품군에 비해서 열량도 적고요. 이제 포만감을 주는 식이섬유소도 있고 혈당도 같이 천천히 올려주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 항산화 영양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사 때마다 채소군은 충분히 드시는 게 좋은데 저희가 최소로 권장하는 채소 양은 요 정도, 요거의 2배 정도가 해당이 돼요. 색색의 채소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 항산화 영양소가 노화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말 그대로 식물성을 뜻하는 파이토와 화학을 뜻하는 케미컬의 합성어입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과일이라던가 채소는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색깔 자체가 파이토케미컬, 즉 컬러푸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채로운 채소나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우리 몸의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루 날 잡아서 전처리 싹 한 번에 세척하시고 소분해서 냉장고 넣어놓으세요. 냉장고 넣어놨다가 드실 때마다 꺼내가지고 드시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손쉽게 항산화 물질을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과일은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우리 화이님 같은 경우는 과일의 섭취량이 조금 많았었죠. 이 과당도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좀 그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요. 과일 한 번 먹는 양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전문가가 열량에 맞게 6개의 식품군을 배분하여 설계한 식단표를 공개합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